지켜주세요. 저작권 및 초상권. 여러분, 강의하기 전에 저작권 및 초상권에 대해 꼭 지켜줄 예절을 안내하겠습니다. 첫 번째, 수업과 관련된 영상의 일부를 불법으로 캡처하거나 유출할 경우. 두 번째, 수업에서 제시된 자료를 무단으로 타인에게 제공할 경우. 세 번째, 수업 관련 영상이나 내용을 타인 또는 타반에게 보여줄 경우. 학생들도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므로 수업에 제공한 영상과 사진을 학습의 목적으로 사용하시고 그 어떤 2차적 작업을 하지 않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의 주제는 직업인과의 잡수다입니다. 선생님! 그래 로이야. 오늘은 기분이 좋아 보이네. 네, 선생님 수업을 들으면서 제 강점과 약점, 그리고 흥미, 적성 등을 알게 돼서 기뻐요. 와, 잘했어 로이야. 솔직히 자신을 알아나간다는 게 쉽지 않은데 대단한걸. 감사해요. 이제부터는 제게 맞는 직업을 알아보려고요. 그래. 잘됐다. 마침 지금 선생님도 직업인과의 토크 콘서트를 가려고 하는데 같이 가지 않을래? 정말요? 그럼 다양한 직업을 알아야 더 좋은 직업을 선택할 수 있게 될 거야. 그럼 떠나볼까? 직업인과의 잡수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오신 관객분들은 자신의 진로를 결정하셨나요? 네, 다양한 학생들이 모인 것 같은데요. 오늘 잡수다에서는 진로를 결정한 친구들에게는 해당 직업의 정보를, 진로를 결정하지 않은 친구들에게는 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함께 고민해보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해당 분야의 직업인 한 명과 한 명의 선배를 모셨는데요. 이분들이 어떻게 해당 직업을 가지게 되었으며 이를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첫 시간엔 범죄 심리학자로 유명하신 이수정 교수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이곳에 계신 관객과 영상을 보고 있는 시청자들에게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프로파일러라 불리는 범죄 심리학자 이수정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교수님. 이곳의 학생들처럼 교수님도 학창 시절이 있었을 텐데요. 그때는 어떠셨는지요? 주요 과목보다는 음악, 미술, 체육에 관심과 적성이 있었지만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는 국영수학 중심의 교육이 강조됐던 시절이라 아쉽게도 다른 분야의 적성을 탐색해 볼 기회가 별로 없었어요. 그게 조금 아쉬워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죄 심리학자가 된 계기는 무엇일까요? 대학에서 심리학을 공부하고 교정시설에서 재소자들에 대한 분류 심사 절차를 개발하기 위해 많은 범죄자들을 면담 조사하다가 범죄자 연구에 흥미를 느껴 범죄 심리학자가 됐어요. 그럼 교수님처럼 범죄 심리학자가 되기 위해서는 청소년 시절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무엇보다도 기본에 충실한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분야에 대한 정보를 찾고 그 분야에 대한 꾸준한 호기심과 분석력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죠. 또한 기본적인 학업 적성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필요해요. 진로를 고민하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는 무엇인가요? 무슨 일에든 궁금증과 호기심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어려운 일이더라도 호기심을 가지고 꾸준하게 노력을 기울이다 보면 어느 순간 흥미와 재미를 느끼게 되고 그렇게 되면 그 분야에서 당연히 숙련도를 가지게 됩니다. 당장 그것이 보상을 가져오지 않을 수 있더라도 결국에 가서는 나름대로 가치 있는 성과물을 산출할 수 있더라고요. 네, 인상 깊은 말씀이세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본인에게 호기심을 유발하는 분야가 무엇인지 찾고 끊임없이 관련 정보를 찾아보는 것이 중요해요. 타인의 평가보다는 자신의 내부에서 일어나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동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학벌이나 배경이 좋은 사람보다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무슨 일에든 궁금증과 호기심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어려운 일이더라도 호기심을 가지고 꾸준하게 노력을 기울이다 보면 어느 순간 흥미와 재미를 느끼게 되고, 그렇게 되면 그 분야에서 당연히 숙련도를 가지게 됩니다. 동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학벌이나 배경이 좋은 사람보다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본인에게 호기심을 유발하는 분야가 무엇인지 찾고 끊임없이 관련 정보를 찾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는 현재 안병동 간호사로 일하고 계신 이아람 간호사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타인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을 꿈꾸는 간호사 이아름입니다. 자신을 소개할 때 대부분의 분들이 단순히 직업을 말하는데 타인에게 도움이 되는 이라는 말이 인상적이네요. 이아람 간호사님께서는 어릴 적부터 간호사가 되고 싶었나요? 아니요. 어릴 적 겁이 많고 피를 보는 것이 무서워서 간호사가 되고 싶다고 생각한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원래 제 꿈은 초등학교 선생님이었는데 12년 동안 노력한 수능의 결과가 생각과 같지 않아서 좌절을 했죠. 그러던 중 아버님이 뇌혈관 문제로 수술을 받으셨고 그 결과 불행히도 오른쪽 눈의 시력을 잃게 되셨어요. 많이 힘드셨겠어요. 네, 아버지는 물론이거니와 보호자인 어머니, 그리고 저 또한 매우 힘들었어요. 어렵게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서 공부를 하는데 타인에게 도움이 되는 직업이 초등학교 교사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간호사 또한 환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제 가치관을 실현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간호사를 선택하고 다시 열심히 노력해서 간호사가 됐습니다. 대학에 진학해서도 선생님이 오랜 꿈이었기에 열심히 공부해서 교육학 공부와 교직도 이수했습니다. 간호학 공부만으로도 양이 많았을 텐데 교직 이수까지 대단하네요. 혹시 교내 활동 외에도 다른 활동도 하셨나요? 네, 시간 될 때마다 교내 공모전에도 참여하고 영화 평론 프레젠테이션도 하기도 했어요. 이런 경험이 쌓이고 쌓이다 보니 보물 같은 나만의 자료가 되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교회 활동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보건복지부에서 주최하는 금연 서포터즈 활동을 했어요. 이 활동은 전국구 활동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리더의 역량을 쌓을 수 있었고 다양한 분들을 만날 수 있었죠. 이 경험을 통해 제가 우물한 개구리였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았고 더 큰 안목을 가질 수 있게 됐어요. 여러분들도 이러한 다양한 경험을 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네. 이야기를 듣다 보니 벌써 시간이 이렇게 지나갔네요. 마지막으로 진로를 찾아가는 청소년들에게 하고 싶은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은 큰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미 이곳에 와서 이런 이야기를 들으며 정보를 얻고 있잖아요. 자신이 꿈꾸는 직업이 있다면 직간접적으로 어떠한 일들을 하는지 경험해 보길 바래요. 그 경험은 흔들리는 순간에 마음을 잡을 수 있도록 해줄 거예요. 그리고 첫 꿈이 간호사라고 해서 반드시 간호사가 될 필요는 없어요. 무엇보다 여러분이 가치관을 실현할 수 있는 꿈이라면 그것이 바로 자신의 진로가 될 수 있으니까요. 감사합니다. 자신의 진로를 위해서는 간호사가 되겠다가 아니라 타인을 위해 도움이 되는 간호사가 되겠다라는 직업보다는 가치관을 실현할 수 있는 꿈을 찾아보세요. 이를 위해서는 진로를 향한 관련된 정보를 찾아 직간접적인 경험을 하는 것이 중요해요. 이미 여러분들은 큰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곳에 와서 이런 이야기를 들으며 정보를 얻고 있잖아요. 선생님, 토크 콘서트를 통해 새로운 직업에 대해 알게 되어 정말 좋았어요. 다행이구나. 로이가 가장 크게 느낀 것은 무엇이니? 일단 내가 원하는 직업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고 진로와 관련된 다양한 경험을 해야겠구나라는 생각과
나의 가치관을 실현할 꿈과 관련된 직업을 찾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좋아. 선생님이 로이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내용을 정확히 이해했는데? 그런데 선생님, 직업에 대한 정보를 찾고 관련된 경험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주변에서 쉽게 할 수 있는 3가지 방법이 있는데, 학교 및 지역에서 진행하는 진로 박람회에 참여하거나 직업 정보가 있는 책과 전공 관련 도서를 활용하는 방법, 그리고 직업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웹사이트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단다. 그럼 첫 번째로는 로이와 함께 다녀온 직업인과의 직접적인 만남 및 체험을 할 수 있는 장소를 찾아가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란다. 진로 박람회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직업인을 만나 궁금한 것을 물어보고 직업의 특징을 알아보면서 자신의 꿈을 키워나갈 수 있지. 문제는 이런 행사가 언제 어디서 이루어지는지 확인하는 건데, 가장 좋은 것은 학교 진로 선생님께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진로 관련 행사에 대해 문의해 본다면 다양한 진로 관련 행사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거야. 만약 진로 선생님께 문의하는 것이 어렵다면 지역에는 진로진학지원센터라는 곳이 있는데, 이 진로진학지원센터를 통해 지역에서 우리 지역의 진로 체험처나 프로그램 안내 및 진로 진학 상담까지 받을 수 있어. 시간 날 때 우리 지역의 진로진학지원센터를 한번 접속해 보렴. 생각보다 많고 뛰어난 프로그램과 체험처가 있어서 진로에 대한 정보를 어렵지 않게 얻을 수 있을 말이야. 이러한 프로그램과 체험을 통해 직업에 대한 경험을 해본다면 직업에 대한 정보뿐 아니라 현재 로이가 키워야 할 다양한 역량에 대해서도 알 수 있을 거야. 자, 2번째는 직업 정보가 있는 책과 전공 관련 도서를 활용하는 방법으로 간접적이긴 하지만 깊이 있는 직업 경험을 하는데 아주 유용한 방법이지. 아마 학교 및 지역의 도서관에 가보면 직업별 도서가 분류되어 있을 텐데, 검색이 어려우면 사서 선생님께 문의해 보거나 도서 검색을 하면 어렵지 않게 직업 관련 도서를 찾을 수 있을 거야. 또는 교과 담당 선생님들이 추천해주는 전공 또는 교과 관련 도서도 도움이 될 수 있겠지. 그리고 포털 사이트에서 직업 관련 도서를 검색해보면 관련 직업 도서들이 나오는데, 관련 도서들을 읽어보면 해당 직업에서 하는 일과 장단점, 그리고 무엇보다 전망 등을 통해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함께 꿈을 키워보는 경험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기회가 되면 꼭 관련 도서들을 읽어보는 것을 선생님은 추천할게. 다양한 독서를 통해 직업에 대한 정보를 쌓는다면 분명 진로 설계에 도움이 될 거라 선생님은 믿어. 마지막으로 웹사이트를 활용하여 직업 정보를 알아보는 방법에 대해 살펴볼까? 직업 정보를 알려주는 웹사이트로는 커리어넷, 워크넷 등 다양한 게 있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 어디가라는 웹사이트를 소개해 줄게. 먼저 어디가의 다양한 직업 정보들은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진로 정보에서도 찾을 수 있고, 맨 위 상단 바에 진로 정보를 누르면 직업 정보, 테마별 직업 정보 메뉴를 찾을 수 있어. 그럼 먼저 직업 정보 메뉴에 들어가 볼까? 이렇게 들어가면 맨 위에 키워드 검색하는 칸, 조건별로 검색하는 2창이 있고, 그리고 밑에서는 직업들을 분류별로 찾을 수 있어. 이 중 자신이 원하는 직업을 클릭해보면 그 직업의 총 정보를 요약한 자료와 하는 일, 관련 학과, 자격, 정보, 임금, 직업 만족도, 전망, 능력, 지식, 환경, 성격, 흥미, 가치관 등 다양한 정보들에 대한 자세한 설명들을 볼 수 있단다. 그 다음은 테마별 직업 정보를 알아볼까? 테마별 직업 정보에서도 직업 정보와 같이 다양한 직업 정보들이 있어. 이곳은 우리들에게 익숙한 테마별로 정리가 돼 있고, 직업 정보보다 간단한 설명 위주라 보기도 편하게 돼 있단다. 여기서는 자신이 원하는 테마를 누르고 둘러보다가 흥미로워 보이는 또는 관심이 가는 직업 이름을 클릭해서
어떤 직업인지 알아볼 때, 즉 직업에 대한 전체적 시야를 넓힐 때 테마별 직업 정보를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 이렇게 자신이 흥미있는 테마에 들어가서 직업에 대한 정보를 보면 어떤 일을 하는지, 어떻게 준비하는지, 직업의 현재와 미래 등의 내용이 있어. 혹시 아직 진로를 정하지 못한 학생들이나 고민하고 있는 학생들이 있다면 불안한 마음을 가라앉히고 어디가 사이트에 들어가서 직업에 대한 자세한 설명들을 읽어보며 고민해보는 것은 어떨까? 로이야, 우리 주변에 생각보다 많은 직업 정보를 찾을 수 있는 곳이 있는 것을 확인했지? 네,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도 어렵지 않게 직업 정보를 찾을 수 있는 곳이 많이 있네요. 선생님 덕분에 직업 정보의 필요성과 다양한 경험 및 진로 정보 탐색의 방법을 알았으니까 오늘 바로 직업 정보를 찾아보고 관련 프로그램에 참여해야겠어요. 그리고 관련 도서를 통해서 직업에 대한 경험도 해보겠습니다. 그래. 그렇다고 무조건적으로 많은 양의 정보를 탐색한다든지 처음 생각했던 직업에 너무 몰입해서 한쪽의 정보만 확인하는 것은 조금 성급할 수 있단다. 직업 정보를 통해 나의 가치관을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직종과 직업을 찾는 것도 직업 정보를 찾는 하나의 중요한 방법임을 꼭 기억하렴. 한 가지 더. 앞으로 로이가 직업을 가지기까지 많은 직업의 변화가 있을 거야.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직업의 변화에 대한 예측도 중요하지. 지금 로이가 가지고 있는 흥미와 적성이 급변하는 미래 사회에서 어떻게 직업으로 접목할 수 있을지 직업 정보를 탐색 또는 경험하면서 생각해보면 그것이 바로 미래 직업을 준비하는 첫걸음이 아닐까 싶어. 알겠지, 로이야? 네, 선생님. 오늘 감사했습니다. 배를 만들고 싶으면 나무를 모아 송판을 자르거나 일감을 나눠주는 일로 시작해서는 안 된다. 대신 사람들 가슴에 광막하면서도 아름다운 바다에 대한 욕망을 일깨우라. 생텍쥐페리의 성체 중에서. 직업 정보를 탐색하기 위해서는 직업의 연봉, 하는 일 등을 알아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생각을 달리하여 그 직업을 왜 하고 싶은지에 대해 생각해보고 그 하고 싶은 일을 가능하게 하는 다양한 직업을 찾아보면 어떨까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서 그 직업에 대한 다양한 경험을 해본다면 내가 지금 꿈꾸는 직업에 한 걸음 다가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직업을 이룰 수 있는 가능성도 훨씬 더 높아질 것이라 확신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오늘보다 더 나은 모습으로 볼게요. 이상으로 직업인과의 잡수다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